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외국인의 동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가요? 돈 좀 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역대 최대로 질렀고 네. 1월 달에도 돈 집어넣었다가 네. 지금 2월 달 첫째 주에 돈을 좀 뺐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외국 자금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 그러니까 좀 미증시도 빠지고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그거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산업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특징적인 건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 단위로 한 건데 네. 작년 12월 달 이후로 돈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지금 2월 첫째 주 이때 처음으로 260억 돈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북향 자금이라는 것은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자금이고, 그리고 재미난 것은 남양 자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 시장으로 매수하는 것은 지금 1월 달, 2월 달에 계속 순매수입니다. 돈이 지금 슬슬 홍콩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뭐를 중국이 이게 중국 시장에서 사고 파냐를 보면 후광통 이 순매도 순매수를 보면 마오타이, 그 야오밍캉도, 우시앱텍이죠. 그 다음에 그 용기국번, 항서제약 이런 회사들 이거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를 많이 사냐 보면 초상은행, 흥업은행, 이 중국 핑안, 화태증권, 중국 중면, 이리국번 뭐 이런 회사들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면 이게 외국인들의 입맛이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이 전통적으로 많이 샀던 마오타이, 야오밍캉더, 항서제약 이거 먹고 뭐 이러는 거 지금 팔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 대신 이제 금융이라든지 소비 여기에 관련되는 주식을 이제 최근 2주간 동안에 사고 있다는 것이 요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성깡통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최근 2주 사이에 가장 많이 때려 판 게 CATL, 닝더슈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깜펑 리튬 이것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국번 이것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북방화창 이것도 팔았고요. 그 대신 이제 좀 산 거를 보면은 이제 태양광 관련되는 거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을 샀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거 중국에서 보면 닝더슈타이 계열하고 마오타이 계열 이 두 개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데 네. 금년 들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털고 있는 거죠. CATL의 그 매도 금액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1등이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이게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CATL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이 제재해서 뭐 이렇다 이제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외국인들은 최근 2주간에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네. 거죠. 기간은 뭐 하루에 다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눠서 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한다. 차익 실현 매물.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중국의 테크주들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자산 가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중국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테크주들한테는 이건 네거티브한 사안이죠. 그래서 테크주들을 일단은 비중을 줄이자. 네. 요게 하나 들어가 있고. 기술 성장주에 대해서 좀 빼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성장주를 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이게 이 기업 수익이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돈이 막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됐지만 네. 물이 빠질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죠.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던 테크주들이 오버밸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털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이제 전통주들, 은행주들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남쪽에서 그 홍콩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걸 보면 탄센트, 이 장성자동차, 샤오미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야오밍캉더를 팔고 있는 겁니다. 팔고 있는 게 보면 야오밍캉더 팔고 있고요. 탄센트 팔고 있고 장성자동차 뭐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사는 걸 보면은 중국 이동통신 이번에 올림픽하고 관련되는 안타 스포츠 네. 뭐 요런 회사들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건 1번이 우시앱텍 야오밍캉더입니다. 그리고 GD 자동차 뭐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주로 사고 있는 것도 약간 다른 게 메이투안, 탄센트, 샤오펑, 뭐 중국 이동 요런 회사들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놓고 보면 지금 중국 본토가 보는 이제 홍콩은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점에서 좀 사보자. 이런 이제 그게 강하고 네. 지금 그 바이오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좀 털자. 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깊이 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슈들을 한참 맞아서 빠진 종목은 이제 좀 살 때가 됐다 보고 최근 이슈에 타격을 받는 종목들은 좀 줄여나가는 거라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요. 그러고 이제 그 대신에 이 회사들의 지금 작년 4분기 이익은 뭐 몇백 %씩 막 늘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 빠지냐. 네. 그렇게 많이 이제 보시는데 주가는 이게 앞을 보고 가는 동물이지 뒤를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미래 수익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 지난 실적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소재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소재 가격이 급등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리튬 가격의 상승이에요. 네. 리튬이나 카본이나 그 하이드로옥사이드 이런 걸 보면 이게 최근 한 달 동안만 이게 35%씩 올라갔고 한 달 상승률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연간으로 290%, 400%, 3배에서 4배 정도 이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배터리로 가게 됐을 때 배터리 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자동차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있으면 배터리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보급을 확산을 하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3배, 4배가 튀었다고 하면 그 원가 부담을 바로 배터리 회사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의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그 작년 11월부터 이게 가격이 급등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급등한 것에 이게 재고 도달 시간을 보면 금년 1분기, 2분기에 4분기는 이익이 좋았을지 몰라도 1, 2분기에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의 이익이 대폭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이익률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가 상승을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얼마나 좋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걸 이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까지 보면 2022년에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점도표가 계속 많아져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테크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테크주가 손상을 받지만 이제 중국의 테크주도 결국은 최종적인 수요자들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하게 되면 테크주들의 조정은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PR이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 요걸 합리화 수준까지는 주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시장의 정서, 거기에 이제 아마 양념으로 뭐 미국이 어떤 제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정서가 이 고평가된 주식 팔고 저평가된 주식 사자. 네. 그래서 그것이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될 때까지는 난 안 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먹은 것이 2배, 3배를 먹었기 때문에 40% 빠지더라도 지금 털더라도 여전히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대표적인 이제 CATL이나 오타이나 야오밍캉더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영상이랑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외국인 장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이유는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중국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매력적인 부분,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어서 들어왔던 것이고, 지금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업종이랑 봤을 때 이런 거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판단하고 좀 리스크한 건 좀 빼는 그런 차원의 외국인 순매도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리밸류에이션을 지금 하는 거죠, 정확하게. 네. 근데 거기에 중국 기관도 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외국인들에 따라서 한국의 기관들도 많이 팔로우를 했죠. 네. 근데 중국도 그런 현상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좀 관찰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 외국인의 순매도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살펴봤고, 이거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좀 함의 부분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